추천, 세종 사랑 맛집 44선을 선정하는 등 지역문화 특화 관광장을 발굴하고 낙하축제와 다양한 야간 관광 행사를 통해서 체류 관광 활성화에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최초로 세종시 한솔동 도봉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어린 청강지구 기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문화유산 도시로서도 이권을 확보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시민을 풍요롭게 품격 있는 문화체육 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로 4대 전략을 부분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누구나 어디서든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문화체육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대표 축제로 선정한 세종 한글축제는 시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첨단 기술과 한글을 접목시킨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복입기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지역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구단 FN 세종과 함께 e스포츠 인재 양성과 소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참가를 통해서 도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승인된 가칭 문화예술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문학관 및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조치원 문화정원은 야외 공연과 전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산일제사, 1927 아트센터 등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세종예술의 전당 브랜드 사업을 본격화하여 시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시설 특성에 최적화된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글 문화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고도화하고 한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확장해 세계화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한글사랑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한글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행복청과 함께 한글 문화단지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3천억 이상의 규모의 문화단지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세종시를 한글 문화의 글로벌 거점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선도할 2027년 한글 국제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세종중앙공원 내 가칭 세종 한글 미술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한글 주제로 한 미술관으로서 한글과 만나는 미술, 디자인, 미디어 아트 등 예술적 가치와 조명미를 알리고 한글 비엔날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한글의 세계화, 산업화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초청하여 전시하는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한글미술관 기간에 맞춰서 연계 전시하는 계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문화적 이상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국어 국제문학상 제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의 한국문학 창작 진흥을 위해서 국제문학상을 매개로 해외 작가, 번역가, 문학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창작, 번역, 교류가 연계되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OEC가 한글문화 국제 교류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 체험, 교육, 문화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어린이, 청소년으로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한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개관한 한글 놀이터 세종관은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체험하고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으며 올해 4번째를 맞는 전국 어린이 한글 대항 선발대회를 방송과 협업 개최하여 대회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의 교류와 연계한 한글 문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며 한글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글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글 문화의 산업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한글 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상품 전시 판매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한글 상점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한글런을 세종 고유의 한글 문화와 체육 행사가 결합된 한글날 대표 문화체육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육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까지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육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시 개최 학적 명목 중의 하나인 유도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노후화된 시민체육관 개고수를 추진하며 시민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대회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숙박, 교통, 관광 등 분야별 실행 전략을 수립하여 대회 운영 기반을 탄탄히 조성하고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 대회의 폐막 행사와 연계하여 세종 낙하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전통 문화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와 대회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도 행복청과 재추진하며 전이면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여 2027년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명소 10선과 연계한 사진 공모전, 계화산 금계 전설 등 역사와 고전서를 활용한 이색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여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세종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용서 역사 테마공원, 금벽정 등 주요 역사 명소에는 국궁체험, 전통음식 체험, 통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세종 낙하축제, 흥리나요 텐텐클럽, 시민주도 비축제 등은 세종시만의 특색과 고유한 매력을 담은 대표적인 야간 관광축제로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산과 지역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정체성 강화와 국가유산 기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국가유산 자원 확보와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인 한설동 구분군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즐겨 찾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으며 더불어서 세종 이성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보인 어린 청강지곡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전시회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어린 청강지국의 세계적인 가치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등재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시립박물관에도 전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7개의 국립박물관이 입지하는 동북아의 최고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5개의 국립박물관과 함께 2026년도에 확보된 국립민속박물관과 유네스코 세계의 국제해석 설명센터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시립박물관을 건립해 문화도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9월을 준공을 목표로 시립박물관은 세종의 역사와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문화 기반 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글과 관련된 유물 및 지역 문화 자료를 세계적으로 수집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의 기증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박물관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욱진 생각기념관 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하며 27년 개관을 위해 전시 콘텐츠 확충과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욱진 생각기념관은 인근 마을을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미술관을 비롯해서 예술인의 창작공간, 예술체험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욱진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기존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냉정한 보완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내실화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발굴해 나가고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글사랑 시행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한글 문화도시에 걸맞는 성과도 창출하겠습니다. 올해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계획, 관광국의 주요 업무에 시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벽아침 이시죠.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7년 한글 국제 비엔날레 국제적 유상 확보를 위한 혹시 해외 협력 계획은 있는지 그거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숙박, 교통 연계 전략은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올해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점 공간은 이제 한글 미술관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미술관이라는 프레 비엔날레를 추진할 수 있는 일단 총 감독을 올해 이축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제작할 예정입니다. 장소적인 공간은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 필요한 것, 다른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한글과 관련된 박물관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미국에 있는 현대미술관 같은 그런 작품들도 우리 비엔날레에 전시가 될 수 있게끔 올 한 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숙박과 교통에 대한 분야는 시 전체적으로 숙박과 교통에 대한 대책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주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차원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데 부족한 교통 이런 부분은 교통과 산업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숙박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헤드라인 충청에 있는 부분이 네, 헤드라인 충청 이명태 기자입니다. 국장님 e스포츠 지역 역량 강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첫 번째 연고구단 FN 세종과 함께 e스포츠 인재 양성, 그다음 소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구축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KEL 대회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 FN 세종이 지금 시에 혹시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인가요? 그리고 그 여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 거점 공간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PC방 수준의 어떤 그런 거점 공간인지 아니면 소규모지만 대회를 열 수 있는 전용 구장을 공간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신지 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 참가를 통해서 도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참가하신다는 KEL 대회가 사실 롤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거든요. 옛날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G를 부르는 게 롤인데 롤 대회가 없는 이 대회, 그러니까 메이저 종목이 없는 이 대회에서 과연 이게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도시 인지도와 브랜드 제고가 과연 이 KL 대회에 참가해서 과연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그거에 대한 입장 그때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e스포츠와 관련된 예산은 FN 세종과 3년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대학 e스포츠 리가,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에 참가한다는 전제로 저희가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거기 지원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 대회가 세 가지가 나오죠. FC 모바일 이런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는데 참가하는 선수 말고도 연습생들이 또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연습생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 이걸 우선적으로 저희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구축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경제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창업 모임 공간과 유사한 공간에 유치함으로써 이 사람들 연습도 하고 또 창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전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처럼 그런 마련하는 거는 장기적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참여하고 있는 e스포츠 FN 세종과 함께 이 선수단의 연습 공간,
그다음에 이런 연습생들의 활용 공간 이걸로서 마련해 드린다. 1차적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쉽죠. 노을 같은 경우를 하면 거의 뭐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전 세계 중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변에 이 스포츠가 놀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또 스포츠를 e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스포츠 협의회에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리그에는 14개의 시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세종시 대표로 저희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이라든지 경남, 대전 이런 등지에도 작년에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문 또 친구 노래는 비하지는 않지만 또 게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세종도 젊은이 도시에 맞게 그런 적당한 팀을 유지하고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지도 제고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SKB 김호수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SKB 세종방송의 김우승 기자인데요. 그 한글 문화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 이제 용역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되는 거는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여겨지고 잘 됐는데 결국에 이 부지가 아마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앙공원 2단계 부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작년 말에 행복청에서도 2단계 구역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착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이제 내놨고 하는데 행복청하고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좀 이루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행복청하고 예전에 얘기 나눴을 때는 그럴 만한 공간도 사실 없다라는 어떤 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이 협의가 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실적의 장소에 대한 부분은 뭐 실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아직 공간적인 거는 3개의 후보지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적의 장치는 이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장소적인 측면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접 효과가 이룰 수 있는 공간에 이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하고 행복청이 같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후보지는 한 3군데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체험 시설이라든지 문화 예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종시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아마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도의 이은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이은지입니다. 질문 2가지가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계속 정치권이랑 시민사회가 수년 전부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조금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동구장이나 미래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행복청과 올해 용역을 가동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의 방향성이 좀 어디에 두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2번째는 금강변의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유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생물자원관은 우리 쪽보다는 미리 했던 환경부에 물어봐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네, 생물 생태관이 아마 금강에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금강에 없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중앙공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세종시가 갖고 있는 특히 우리 세종시의 체육계가 갖고 있는 아픈 손가락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는 건립이 어렵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복청과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도시들에서 여러 도시들에서 동구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세종시에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지만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벌써 좀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시설에도 저희 시비 한 5천억 이상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비를 통해서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을 좀
잘 만들어서 세종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게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동구장 이런 건설에 대한 부분은 충청권 광역 연합이라는 좋은 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타임즈 최문각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글로컬 타임즈 최문각인데요. 저희 글로컬 타임즈 글로벌과 로컬을 둘 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일본 이 매체에는 이제 외국인을 많이 상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종 한글 축제 이 명칭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새롭게 시작했지만 세종 한글 글로벌 축제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전 제한 성격인데 한글 체험 행사에서의 그 핵심은 뭐니 해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분야에도 참여를 해왔는데 이 인프라가 상당히 넓거든요. 기존에 오래전부터 뭐 전국적으로 뭐 충청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외국인들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그 국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회를 하면 자기 나라 뭐 지역 국가로 막 이렇게 SNS로 홍보하고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이 세종에 한글 중심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그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를 장려도 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좀 더 뭔가 풍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K-팝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데 역시 한국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종과 연결하는 방안 이것도 고려를 해본 적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이것도 좀 대단하죠. 뭐 하여튼 이것도 뭐 정말 그래서 요 정도도 여기 포함시켜서 세종이 한국어 한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내에 알리고 이 파급 효과는 진짜 뭐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의 AI 시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쟁력에 따라서 세종시가 정말 국제도시냐 아니냐를 판단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 내지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뭐 검토하시거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명칭에 대한 고민 같은 경우에는 한글 축제 이게 자체가 또 글로벌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잘 유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어린이 한글 대항을 적극적으로 1순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더불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K-팝이라든지 한국어 능력 시험은 약간 공인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글 축제를 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시행 계획에 한번 잘 고민해서 담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조진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경제 조준영 기자인데요. 오늘 언론 보도 자료에 보면 보통 교부세가 당초 300억보다 지금 한 200억 줄어드는 100억 원으로. 일단 비축제라든지 비축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관광의 큰 방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를 만드는 게 저희 시의 목적이고요. 봄에는 여러 가지 벚꽃 축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 축제로서는 복숭아 축제가 있고, 가을 축제는 한글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 축제로서는 비축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우리 세계 큰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축제는 올해 이제 시민 주도로 하셨죠. 시민 주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고 이게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사계절 축제에 대한 컨셉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반기에 축제 진행 여부는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진행 여부를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요. 문화예술, 문화관광축제 이런 데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이디어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콘텐츠라면 저희가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모든
직원들과 또 관광재단, 문화재단 다 합해서 이런 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고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질문 좀 받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 순서대로 코리아 플러스 장관님. 세종시가 글로벌 로컬을 위한 콘텐츠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축제를 해봤지만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을 재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종은 중부권 지역 위치적으로 중심이니까 백제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축제마다 그러한 콘텐츠를 넣으면 하드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의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지적해 주시고 조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금강이라든지 백제 문화, 더 크게 나가면 충청권 전체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을 세종시에서 다 녹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특히 이제 충청권의 유교 문화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인근 도시와 함께 같이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종 축제 때도 아니면 그 밖에 관광 상품 개발에도 한번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인터내셔널 최대일 기자님.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질문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글문화단지하고 세종 한글미술관 조성에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타당성과 단계별 재원 조달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하고 향후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이제 국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건립에 대한 부분은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한글미술관은 뭐 장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공원 내에 저희가 그동안 정원도시 정원 추진단인가요? 거기 썼던 건물을 재창조, 재해석을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건 한글 문화도시 사업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예산 부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지방 공무로서 저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게 향후 운영 관리인데요. 한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립되고 있는 박물관 단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거에 대한 운영과 유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준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한국문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좀 행복청과 같이 고민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상당히 고민되는 건 사실이고요. 최소한 한글 미술관 조성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그 단지 조성할 자리가 중앙공원 관리사무소로 쓰던 데예요. 미술관이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중앙공원 관리사무소가 예전 저기 총리실 쪽에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 거기서 전동 카트를 끌고 오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공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굳이 장소를 여기다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관리 사무소에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동 카트라든지 이런 공간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립하겠습니다. 그 사무소가 입구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양쪽에 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나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글 미술관 자체 입지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 그쪽 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활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 생각해서 그 공간을 채택을 했고 향후에 더 나아가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박물관 단지와 연결하는 부분 또 지금 지적해 주신 전체적인 중앙공원의 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꼭 담아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종 경제 정보위원 질문 네, 반갑습니다. 이세종 경제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에 추진했던 유도팀 네. 지금 해체하는 건지 존치하는 건지, 만약에 존치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에 팀이 했던 그 테니스 네. 존치하는지 아니면 지금 예산은 얼마나 삭감됐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 K-프로 축구 지금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 지원을 거의 영원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협약서를 보니까 뭐 금액을 지원하지 않겠다. 근데 협약 내용에 그 내용을 넣으면서까지도 K4가 우리 세종시에 존치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낙하 축제를 우리가 이제 세종시 뭐 축제로 지금 대표 축제로 가고 있는데, 낙하 축제 예산을 보면 24년도까지 보면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직접 그분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뭐 3억 예산 중에서 뭐 1억 5천은 문화재단에서 뭐 경비 뭐 기타 등등 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하는 분들한테 절반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25년도에는 영평사에서 직접 그 낙하축제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유대회 때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규모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를 예상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장애인 체육 유도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장애인 체육회 소속이었습니다. 그 장애인 체육회 소속을 세종시 직장 체육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설명드리자면 원래 기존의 장애인 체육회 소속의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 직장 팀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으로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거는 뭐 크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테니스는 27년에도 선수 4명, 여자부 2명, 남자부 2명으로 27년까지 이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예산. 구체적인 예산 부분은 좀 그 선수 구성이 되고요. 선수 연봉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4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죄송한데 제가 끝까지 잘 보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K1, K2, K3, K4, K5부터는 이제 아마추어 축구팀이잖아요. 그래서 K3, K4도 승강제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K4 팀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텐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하기에는 좀 시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장소 제공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제라든 그런 제도 변화에 따라서 K4 축구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향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축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중에 봄 축제로서 낙하축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하축제를 하는 부분이 영평사도 있고 낙하이 불교 한 보존의 팀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재단을 통해서 재단이 주체가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행사라는 것이 주 메인 행사는 낙하봉을 태우는 행사지만 그 밖에 준비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스를 마련한다든지 음향과 조명을 설치하는 이런 비용 자체는 우리가 위탁을 해주는 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위탁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안전관리 대책 이런 비용이. 그래서 그분들이 50% 정도밖에 운영비를 못 썼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뭐 유료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하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하축제가 지난해 3억에서 3억 3천으로 예산이 약간이라도 더 증액해서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